자, 이번 시간은 이제 주택법, 주택구를 진도를 준비합니다. 점심들은 맛있게 잘 하셨죠? 네. 자, 여러분 교재 538페이지입니다. 538페이지 주택법 오셔가지고 펼쳐두시고 앞을 잠깐 봐주십시오. 538이에요. 주택법은 크게 이렇게 이제 파트가 용어 정의에 관한 파트하고 주택의 건설. 주택 건설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이제 건설하는 거죠. 아파트 짓는 거죠. 자, 아파트를 지으면은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무엇이라고 하죠? 공급. 건설에 관한 사항, 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기 위해서 주택 자금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주택 자금에 관한 사항 등 이렇게 크게 주택법은 4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은 잘 출제하지 않은 리모델링 파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1월 입문 과정하고 그리고 1, 2월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주로 용어 중에서 여기는 한 문제 내지 2문제가 나와요. 7문제 중에서. 많이 나오면은 2문제가 나오는 게 보통이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건설 파트. 건설 파트는 주택 건설 사업 주체하고 사업계획 승인. 여기까지 이제 주로 강의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공급 파트하고 자금 파트는 그렇게 이제 1, 2월 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3, 4월 강의의 중점은 늘 열심히 했던 용어 정의하고 건설 파트에서 주택 건설 사업 주체 파트는 빼버립니다. 빼고 사업계획 승인 이후부터 주로 공급 파트에 오늘은 이게 이제 출제 가능성이 많이 높죠. 그래서 공급 파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강의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3, 4월 강의를 구성하게 됩니다. 네. 주택건설 사업주체에서는 한번 물어볼게요. 건축법상 허가받고 집을 지으면 건축주라고 부르잖아. 건축법상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면 건축주라고 부르는데 주택법에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집을 지으면 무엇으로 부르죠? 사업주체로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주택법상 사업주체, 주택건설 사업의 주체가 될 주인자 누가 기억납니까? 그렇죠. 등록사업자. 개인과 민간법인, 개인과 민간법인이 연간 기준으로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을 주택 건설을 하려면은 주택건설 사업주로 국토교통장관에게 그 개인과 민간법인은 등록을 해야 돼요. 그 주택건설 사업주로 등록한 개인과 민간법인을 등록사업주라고 해요.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회 이상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거나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면은 등록사업자로 개인과 민간법인은 등록해야 된다. 이런 걸 배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등록사업자하고 대표적으로 뭐죠? 주택조합이 사업 주체될 수 있잖아요. 그때 주택법상 주택조합에는 3개가 있었죠. 지역조합, 직장조합,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그렇게 했고요. 주로 이제 용어 정의하고 등록사업자와 주택조합 위주로 1, 2월에 강의가 중점을 뒀거든요.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은 중요한 것만 다뤄드렸단 말이야. 이번에는 이제 사업계획 승인부터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공급 파트에 중점을 둬서 강의를 해요. 작은 파트까지. 자, 그러면은 이제 사업계획 승인 파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538페이지를 펴면 되고요. 538페이지에 554페이지가 와요. 554페이지. 554페이지 오면은 주택 건설 사업 시행 절차가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을 잠깐 제가 소개를 하고 538페이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잠깐 거기 한번 들어봐요. 자, 주택법에서 아파트를 건설할 때, 주택을 건설할 때는 제일 먼저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합니다. 평택에다가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면은 평택에서 아파트 건설,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해서 평택시청에 가서 뭘 받아야 됩니까? 주택 건설 사업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사업 주체, 건설회사들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 주택법상 주택 건설 절차는 승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 받고 아까
우리 건축법상 허가 받으면 몇 년 내에 공사 착수해야 됩니까? 5년, 2년.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 받고 5년 내에 공사 착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고 5년 동안 아파트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 취소는 기속 취소하여야 한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임의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정답이 결정했어요. 네. 자, 이렇게 공사 착수를 하고 이제 아파트 공사에 들어가겠죠? 네, 공사를 합니다. 주택건설 사업이 끝났습니다. 공사 완료되면은 네, 준공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 준공검사를 무엇이라고 하죠? 사용검사라고 하는 거죠. 사용검사를 받고 입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입주를 하거나 또 분양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절차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사업계획 승인권자, 당연히 건축법상 허가권자와 비교해서, 건축허가권자와 비교해서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증명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할 대상,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과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할 대상을 당연히 구별해야 되겠죠. 어떤 경우에는 건축법상 허가받고 집을 짓고 어떤 경우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고 집을 지어야 할 대상인지,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대 이상의 집을 지으면 주택법상 사업계획서 대상, 30호, 30세대 미만의 집을 지으면 건축허가 대상, 그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신청할 때는 대지의 주택건설 대지에 뭘 확보해야 되죠?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건축법상 건축허가 신청할 때도 원칙은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있어야 되지만 사용 권한을 확보한 경우에도 소유권 확보 없이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했죠? 비슷해요. 여기서 이제 오늘 어디까지 들어가냐면은 매도 청구까지 들어갈 거예요. 상당히 깊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고 공사를 착수하게 되고 원활하게 공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지원하는 주택건설 사업, 국민주택건설 사업 등 사업을 지원하는 규정이 있어요. 여기도 1, 2월에 전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여기에 한 문제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1, 2월에 진행했던 사용검사 절차까지 마무리를 할 그런 생각이에요.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하고 사업계획 승인 대상부터 하나씩 준비해 갈까요? 네, 자, 이런 교재 538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 나와 있습니다. 네, 박스로 들어오세요. 53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박스 있죠? 박스에 들어오시죠.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요. 동그라미 1번, 2번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는 거죠. 건축허가 대상입니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까? 그렇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받고 집을 지어야 될까? 동그라미 1번 같이 봅니다. 단독주택 몇 호? 30호 이상. 2번 내려가요. 공동주택 몇 세대? 30세대 이상. 그래서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이면 이 법,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만 동그라미 1번 다시 봅니다. 30호 뒤에 보십시오. 다만 줄것죠.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 즉 기업가 니은 중 한 개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은 몇 호? 예외적으로 50호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합니다. 그 기업가 니은을 꼭 외워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이 줄것죠.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를 공급받아 그 일단의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은 50호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합니다.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를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그 일단의 토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몇 호? 50호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예요. 꼭 외워야 돼요. 그리고 줄 거예요. 건축법 시행령 한옥 동그라미. 건축법 시행령 한옥은 50호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기 때문에 40호까지는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건축 허가만으로 한옥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준 거라고 이럽니다. 동그라미 2번. 공동주택은 30대 이상부터 이 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 밑줄 걷죠.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 즉
기업가 미연 중 한 개에 해당하면은 몇 세대?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 승인받도록 규제를 완화해 줍니다. 기업은 다음의 요건 A와 B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죠.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시주택이에요. 자, A번 주거죠. 세대별 주거적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해당 주택 단위 지휘도로 폭이 6m 이상인 단지형 1주택과 단지형 다시주택은 공동주택이지만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 승인받게 됩니다.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여기요, 여기 공동주택 101동, 102동, 103동이 연립주택이에요. 연립주택이면은 지금 보니까 동수가 101동, 102동, 103동 몇 개죠? 3개니까 원룸입니까? 단지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단지를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연립주택이면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단지형 연립주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단지형 연립주택과 이게 다시대주택이면 단지형 다시대주택이 되겠지 뭐. 이렇게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시대주택으로서 이 공동주택 1세대당 규모가 얼마죠?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이 단지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폭, 이 진입도로 폭이 몇 미터? 6m 이상인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시대주택은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 승인받는 거야. 그러면은 49세대까지는 연립주택 단지나 다시대주택 단지가 건축 허가로 쉽게 건설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준 거라고. 이해가 됐죠? 네.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시대주택으로서 공동주택 1세대당 규모가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지인도로 폭이 6m 이상인 경우에는 몇 세대? 3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 승인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니은번 중요합니다. 줄 거죠. 도시 및 주관경 재배업상, 주관경 개선 사업, 주관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 승인 받는 거예요. 주관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관경 개선 사업이니까 여기에 무엇이 포함되지 않죠? 재개발, 재건축은 해당되지 않는 거야. 정비법상 정비사업 중에서 주관경 개선 사업을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몇 세대?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 승인받는 거야. 이유가 뭐냐면은 여보세요. 재개발은 서민층 거주지역 맞죠? 재건축은 중산층 거주지역 맞죠? 주관경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역이잖아. 그러면은 대규모 평수 50평, 60평 아파트가 많을까요? 소형 주택이 많습니까? 소형 아파트가 많겠죠. 그래서 소규모 아파트를 건축가만으로 49세대까지 쉽게 지을 수 있도록. 알겠죠? 39세대까지 쉽게 지을 수 있도록. 자, 이런 것은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목적으로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구역에서는 공동주택이지만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 승인을 받게 되는. 그러면 49세대까지는 건축가로 쉽게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완화를 해준 거라고.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양가로 2번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당구수 비출 거예요. 3번에 국토교토 장관을 비출 거예요. 예외죠. 이 양가로 2번하고 3번이 앞에 적어요. 뭐죠?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 건축법상 건축가권자와 비교해서 꼭 암기해야 됩니다. 제가 잠깐 볼까요? 저 보세요. 화면 보세요. 건축법상 건축가권자. 원칙적으로 누가 허가죠?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단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 이상인 대규모 건축을 특별시 광역시에서 건축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에 허가권자 되잖아. 주택법상 사업계 승인권자는 원칙이 뭐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합니다. 근데 내려와요. 예외적으로 동그라미 1번 봅니다. 동그라미 1번 구체적으로 보면은 주택건설 사업과 대지조성 사업으로서 미칠 거죠. 해당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이죠? 10만 제곱 이상 동그라미. 10만 제곱 이상이면은 사업계 승인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에요. 근데 10만 제곱 미만이면은 줄 적을 것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가 사업계 승인권자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은 잠깐만. 대지 면적이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 이상이면 사업계 승인권자 누구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되는 거야.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은 특광, 특시, 특도, 그리고 시장, 군수가 되잖아요. 그럼 한번 봐요. 이런 걸 보시라고. 시도지사의 이야기하세요. 멤버.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도지사가 포함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서울하고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든 미만이든 사업계획성과 똑같다 이 말이야. 맞죠? 근데 도에서는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은 시장 군사가 사업계획성이 나고 그 이상은 누가 가죠? 관할 도지사가 하는 거야. 그러면은 평택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시잖아요. 평택에서 아파트 지을 때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누가 사업계획성권자 되죠? 경기도지사.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누가 가죠? 평택시장이 되는 거야. 이런 관계를 아시라고. 아셨죠? 그냥 외우는 거 아니라고. 근데 3번은 진짜 외워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몇 개 있습니까? 4개. 이거 외워야 돼요. 정말 외워야 된다고. 잘 나와. 특히 1번이 너무 중요해. 국가동그라미, 주택공사 동그라미. 국가하고 주택공사는 대지 면적이나 주택건설 예정 시대소와 상관없이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직접 받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에 국가는 포함되지만 지자체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쏘면 안 돼. 주택공사 포함되지만 지방공사 포함돼요,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늘 장난치는 거야. 국가하고 주택공사만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야. 아셨죠? 그리고 나머지 외우면 되죠. 동그라미에 330만 제곱미터 이상.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니까 100만 평 이상이잖아. 면적이 커요? 넓어요? 작아요? 넓죠. 100만 평 이상의 거대한 줄 거야. 택지개발 사업 또는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이야. 그러면은 거대한 신도시가 건설되잖아. 그죠? 이런 거에는 공급되는 아파트 건설 시대수가 수십만 시대 되겠죠. 시도 간의 주택 수급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중앙정부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죠. 그래서 330만 제곱 이상인 도시개발 사업과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 곳에서는 국토교통장관도 사업계획서를 받도록 입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의 동그라미에 긴급한 주택만 해서 지역균형개발 동그라미, 광역적 차원의 조정 동그라미. 가만히 생각해봐요.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에 긴급한 주택만 해소가 필요하거나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국가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면은 이것은 특정 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중앙정부의 역할이거든. 그래서 중앙정부 이런 목적으로 주택 건설할 때는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사업계획서를 받도록 한 거예요. 이거 알겠죠? 네. 다음에 즉 국가 등이죠. 국가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 몇 %? 50%. 국가 등이 총지분 50%를 초과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도 건설 시대수와 상관없이 국토교통장으로부터 주택 건설 사업계획서를 받도록 한다. 꼭 암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갑니다. 3번에 봅니다. 공구별 분할 건설 공급이 나와 있습니까? 공구별 분할 건설 공급 줄 거요. 전체 시대수가 몇 시대 이상일 때? 600시대 이상 줄 거예요. 600시대 이상이면 줄 거죠. 전체 시대수가 가로 안에 전체 시대수가 600시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부할 수 있다. 600시대 이상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보를 그리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용어 정의에 관련된 거죠? 앞에 오시죠? 용어 정의 할 때 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 인터넷 보시면 되지 뭐. 주무시고 됩니다. 자, 보시고. 여러분, 전체 건설 시대수가 몇 세대? 600시대 이상이면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할 수 있죠.
네. 1공구, 2공구 이렇게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구할 수 있다. 그때 공구가 뭐죠? 공구가 뭐죠? 라고 물으면 이렇게 하라고 했죠. 착수 신고와 사용 검사 이 두 개 단어를 넣어야 돼. 착수 신고와 사용 검사 절차를 각각 여기도 착수 신고하고 여기도 사용 검사를 받을 수 있죠. 이렇게 착수 신고와 사용 검사 절차를 각각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분된 공사 단위를 뭐라고 합니까? 공구라고 하는 거라고. 그때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해서 전체 시대수는 600시대 이상이 돼야 되고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할 때 공구별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는 각각 몇 시대 이상? 공부 좀 하셨구나. 300시대 이상. 오케이. 좋아요. 공구별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는 각각 300시대 이상. 그래서 전체 시대수는 몇 시대? 600시대 이상이 되어야 분할 후 각각 300시대 이상이 될 거 아니에요. 최소. 그 다음에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1공구는 사업계획 승인 후 몇 년 내에 착수해야 되죠? 5년. 최초로 진행하는 1공구는 5년 내에 착수해야 돼요. 5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이외의 공구, 이 공구죠? 이외의 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수 신고로부터 몇 년 내에 착수해야 되죠? 2년 내에 착수해야 돼. 2년 내에 착수가 없으면은 이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이미 절반은 앞으로 짓고 있잖아. 그죠? 근데 사업계획 승인 취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착수 시기를 위반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어요. 단 공구별 분할 시행에서 최초로 진행하는 공구 이외의 공구는 최초로 진행하는 공구 착수 신고로부터 2년 내에 착수해야 하지만 이때는 2년 내에 착수가 없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오케이. 공구는 그 정도 하면 됐고요. 오늘 적으십시오. 541페이지 진리회, 541페이지 진리회 대지의 소유권 확보 별표. 이제 이 부분 조금 어려워요. 이제 밑줄 것입시오.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계속 칠 거예요.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야. 단 계속 칠 거죠. 다음 중 한 개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다니까. 동그라미 1번부터 4번 중 한 개 해당하면 대지의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계획 승인 시행이 가능하죠. 1번 줄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 결정부터 줄 것입니다. 읽으면 가로 건너뛰고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 건너뛰고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 사업의 해당 대지 면적 80% 이상 동그라미 80% 이상에 대한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잘 건너뛰었습니까?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계속 건너뛰어요.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인 대지에 해당하면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죠. 그리고 주택 건설 사업 주체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줄 거예요. 대지에 대한 뭘 확보했죠? 사용 권한을 확보하면 소유권 확보 없이 건축과 신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사업 주체가 누구죠?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즉 공공사업 주체가 주택공사 사업을 할 때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지의 소유권 확보 없이도 건축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도 청구로 연결되거든요. 548페이지 봐요. 548페이지 18번 옵니다. 548페이지 맨 위에 18번 매도 청구 오셨습니까? 별표에. 그러니까 매도 청구는 되게 여기서 시험이 나와요, 이제. 이렇게 드립니다, 일단. 설명 좀 이따 할게요. 사업계획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에 따라서 주택 건설 대지 중에서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 동그라미,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어서 앞으로 공식으로 매도 청구는 시가로 그렇게 와요. 매도 청구는 시가로만 합니다. 그렇게 외워요, 그냥. 매도 청구는 시가로 공식 매도 청구할 수 있어. 이 경우 줄 거예요.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와 매도 청구 전 몇 개월?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협의합니다. 매도 청구 전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협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되게 공법에는 공통적이에요. 매도 청구는 시가로 매도 청구 전 의무적으로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돼요. 내려와요. 동그라미 1번. 주택 건설 대지 면적 95% 이상 동그라미예요. 95% 이상에 줄 거예요.
사용권을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뒤에 줄 거죠.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 등으로 모든 소유자의 매도 청구가 가능하지만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1번 외의 경우 동그라미 1번 외의 경우 줄 거예요. 이때 동그라미 1번 외의 경우는 적으세요. 95% 미만의 사용 권한을 확보한 경우죠. 95% 미만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예요. 95% 미만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대 줄 것이십시오.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일로부터 몇 년? 10년 동그라미 10년 이전에 계속 줄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까지 줄 거예요. 밑에 적어요. 오래된 원주민이에요. 오래된 원주민 어려워요. 이 오래된 원주민을 계속 줄 거예요.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한 오래된 원주민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소유자만 매도 청구가 가능한 거야. 2번 줄 거예요. 밑에 양거를 2번 줄 거예요. 매도 청구를 허가 신청하기 위한 동의를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미칠 거예요. 이해 못해도 그냥 줄 거예요. 줄 거 놓고 지금부터 이제 고개를 들어주시면 돼요. 고개를 드세요. 교재는 548페이지를 그대로 펼쳐놓고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교재를 만지지 말고 거기만 딱 들어요. 거기 드시고 설명합니다. 어려워요. 이해하면 쉬워지고. 이런 부분은 이제 1, 2월 달에 쳐다도 못 보던 부분이에요. 상당히 공법은 이제 해독수가 그득들수록 계속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제 11월 입문 과정을 지금 들어보면은 진짜 쉽고 재미있는 것만 해요. 공법이 쉬운 과목인 줄 알아요. 근데 1, 2월 달까지도 그런 대로 이해도 되고 분량이 적당하다, 할만하다 했는데 3, 4월 강의를 들으면서 야, 분량이 늘어나구나. 양파처럼 까도까도 새것이 나와요. 자, 와주십시오. 집중하십시오. Y건설에서 경기도 평택시에다가 500시대에 아파트를 지을 거예요. 물으면 대답해요. 이때 Y건설을 무엇으로 불러야 돼요? 500시대 아파트니까 공동주택 30대 이상입니까? 건축허가 받습니까?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까?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법상 사업계획을 받아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Y건설은 건축주라고 불러야 됩니까? 사업주체라고 불러야 됩니까? 사업주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은 주택건설 사업주체, 500시대 아파트를 평택에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주체 Y건설은 평택시장의 사업계획 승인권자잖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 드리는 거야. 그때 이렇게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는 이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뭘 확보해야 됩니까? 소유권을 확보해 드리는 거야. 예외적으로 소유권 확보 없이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죠.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대지 면적. 첫 번째, 대지 면적, 주택건설 대지 면적 몇 프로? 80% 이상. 주택건설 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해서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그럼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20% 미만이 남아있잖아. 이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면은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가능해. 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고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가 가능하면은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다고. 단 그때 매도 청구는 시가로 하는 거야. 시가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대지 면적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어요. 그러면 봐요. 대지 면적이 95% 이상이니까 전체 대지 면적 중에서 95% 이상의 사용권을 다 확보했는데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는 얼마 남았지? 5% 미만이 남았잖아. 이분들은 누구죠?
내 땅, 95% 이상이 내 땅에 아파트 지어도 좋다고 동의서에 사용권 확보할 때 동의서 다 주택 건설해도 좋다고 사용승가서에 도장 다 찍어줬잖아. 5% 미만은 왜 안 찍었지? 그렇지, 알박기죠. 이 알박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전체 대지 면적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이 대지 5% 미만의 모든 소유자에게 시가로 매도 청구를 해서 시가의 10배, 5배 땅 내놓으라고 하는 알박기 세력을 무력화시킨 거야.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토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하려면 대지 면적의 몇 프로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죠? 95% 이상. 단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를 못했어. 95% 미만의 사용권을 확보했다고.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를 못했다면 이 동네에 주택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결정 고시를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이전에 주택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결정 고시하기 10년 이전에 이 동네에 땅 사서 지금까지 계속 보유를 하여 온 자. 그러면은 이 동네 주택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결정 고시하기 10년 이전부터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권을 지정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 동네에 얼마나 살았습니까? 오래된 원주민입니까? 오래된 원주민이라고 하는 거. 이 오래된 원주민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소유자에게만 매도 청구가 가능한 거야. 그러면 이 오래된 원주민에게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95% 이상의 대부분의 대지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하면은 알박기 하는 사람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하지만 90% 이상의 사용권,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를 못하면은 오래된 원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래된 원주민에게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때 오래된 원주민은 해당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결정 고시하기 몇 년? 10년 이전에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를 지정하여 계속 보유하여 온 자를 말하는 거야. 좀 어렵죠? 이런 부분은 교재를 혼자 볼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되면. 그래서 이제 설명 듣고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야. 이게 이제 심화학습이에요. 늘 했던 용어쟁이만 하면서 웃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점차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와요. 앞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에 오셔야 되냐면은 542페이지 와요. 542페이지 오셨습니까? 542페이지. 자, 10번 옵니다. 542페이지 10번 오셨습니까? 사업계획 승인 이행과 취소 미칠 거예요. 줄 거예요. 미칠 거예요. 읽으면은 사업 주체는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다음 구분이 오른쪽에 543페이지 젤리에 박스 있죠? 543페이지 젤리에 박스 동그라미 1번, 2번 앞에다가 이게 뭐죠? 착수 시기가 되는 거야. 착공 시기, 착수 시기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은 사업계획 승인, 일반적인 주택건설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몇 년 내에 착수해야 되죠? 5년 이내. 아까 착수 시기를 위반해서 5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내려와요. 2번 공구별 분할 시행 시야. 공구별 분할 시행 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줄 거예요.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는 109죠.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109는 사업계획 승인으로 몇 년 내에 착수하죠? 5년 이내. 이때는 5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은 뒤에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미연반.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 외의 공고는 109입니까? 209입니까? 209는 줄 거예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수 신고로부터 2년 내에 착수해야 되죠. 이때는 2년 내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소 X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저 밑에 내려옵니다. 543페이지 맨 밑에 내려와요. 사업계획 승인 취소 12번 찾으셨습니까? 별표 미칠 거예요. 제일 밑에 세 번째 줄.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은 그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건축구간은 취소하여야 한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책장 넘기면은 취소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취소 사유 동그라미 1번이 3개 나와 있죠?
1, 2, 3. 동그라미 1, 2, 3번이 뭐죠? 취소 사유야. 544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1, 2, 3번 취소 사유. 동그라미 1번 같이 봅니다. 자, 사업 주체가 착수 시기를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설명했죠? 단, 가로원에 봐요. 동그라미 2번의 니은은 제입니다. 동그라미 2번의 니은이 공급을 분할 시행할 때 109입니까? 209입니까? 209는 2년 내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그랬죠? 그걸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3번을 읽으면 되죠. 뭐. 줄 거죠. 경매, 공매로 사업주체가 대지에 소유권을 상실했거나 사업주체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면 당연히 사업계획승인 취소 사유가 되겠죠. 그리고 15번 내려옵니다. 15번 밑줄 거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에서 며칠 내에 60일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책자 넘겨요. 넘겨서 사업계획승인의 효과가 나와 있고요. 17번에 546페이지에 17년 사업계획승인 효과를 제목에 밑줄 긋고 오른쪽에 547페이지에서 양괄호 6번을 별표해요. 양괄호 6번 별표. 547페이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지정 및 보상하는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거기 별표하시고 동그라미 2번을 별표하시고 기업과 니은을 묶어서 암기해야 돼요.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거기 들어보세요. 토지를 수용할 때 무슨 법을 준용하죠? 공치법. 공치법상 토지 수용 요건은 지금 매주 하고 있죠. 공치법에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요건. 1번이 뭐죠? 공익사업에 해당해야 되죠. 두 번째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공치법상 토지 수용 요건이에요. 근데 주택법상 공공사업 주체가 토지를 수용할 때는 특례를 허용합니다. 네. 국민주택 건설 등을 위해서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이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것을 공치법상 토지 수용 요건인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의지가 돼요. 그리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되면은 재판 신청합니까? 재결 신청합니까? 재결 신청. 그때 재결 신청 기간도 주택 건설 사업 시행 기간 이내에 언제든지 재결 신청이 허용됩니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사업 인정 간주 읽어볼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지정 및 보상하는 법률을 준용할 때 밑줄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을 줄 거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은 공치법상 사업 인정을 본다.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됐습니까? 그리고 재결 신청은 니은만. 재결 신청은 공치법상 원칙은 공익사업 인정받고 1년 안에만 가능하잖아. 근데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에 언제까지 할 수 있죠? 사업계획서를 얻은 주택 건설 사업 시행 기간 이내에 재결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토교획법상 도시공개시설 사업 절차에서는 무엇이 있으면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됐죠? 국토교획법상 도시공개시설 사업은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겁니다.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는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고시를 사업 인정 고시가 있으면 됩니다. 지난주에 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사업 인정 고시가 있으면 됩니다.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을 사업 인정 고시가 있으면 됩니다. 네 가지만 외우면은 토지 수용 수업 준비 끝. 국토교획법은 실지계획 인가고시를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고시를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음으로 본다. 정비 사업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고시되면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음으로 본다.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을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음으로 본다. 재결 신청은 사업 시행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넘깁니다. 넘깁니다. 548페이지 매도 청구도 아까 설명이 다 됐죠? 네. 그 다음에 549페이지. 549페이지에서 큰 4번에 보면은 시행에 관한 조치 나와 있죠. 별표해요. 별표해요. 별표하시고 타인 토지 출입은 주택법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책장 넘겨요. 넘겨서 551페이지 5번에 봐요. 5번 별표예요. 551페이지에 큰 5번. 551페이지 큰 5번. 국공유지 우선 매각 임대 나와 있습니까? 별표에 나오는 부분이야. 네, 설명할게요. 설명드릴게요. 설명하고 교재 밑줄 꺼드리면 필기 없이 가능하죠? 하루 종일 하다가 또 기절할까봐 봐드린 거예요. 자, 보시고. 너무 쳐다보면 기절할 수도 있으니까. 설명 들어요. 필기는 엄두에 내지 마세요. 국가가 소유하면 뭐죠? 국유지.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소유하면 공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무엇이라고 불러? 국공유지라고 그래. 국공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를 할 때, 삼성과 같은 부자에게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임대해서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나를 도와야 되겠습니까? 법을 그렇게 만든 거야. 국공유지를 매각하고 임대할 때 다음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국공유지를 매각하고 임대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야. 예를 들면은 국민주택 규모 배웠잖아요.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조정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잖아. 소형 아파트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거나 조합주택. 우리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택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주택조합, 조합주택 건설, 주택조합이 건설한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 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국공유지를 매각하고 임대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라는 거야. 이런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겠죠. 정부에서 국공유지를 매각하고 임대할 때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조합주택, 주택조합이 건설한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 주택 건설을 위해서 대지 조성을 위해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임대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라고. 근데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장학금을 줬는데 술 마시는 거야. 나이트 클럽 가는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경우 그런데 국공유지를 이런 목적으로 우선 매수 또는 임차한 자가 그날부터 2년 내에 국민주택 건설도 하지 않고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을 안 하는 거야. 우선 매각 시 환매 조치합니다. 환매 조치. 우선 임대했다면 그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교재를 읽으면 돼. 그대로 이게 오시순당이 한 줄씩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를 풀면. 그래서 이런 것은 수업 한 2번 듣고 문제 한 문제 똑바로 잘 풀면은 수업 준비 끝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줄 것죠. 국가 또는 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한 토지. 이를 뭐라 그래요? 국공유지라고 하잖아. 국가 또는 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한 국공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를 할 경우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에게 우선적으로 국공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해서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말입니다. 밑에 국공유지 우선 매수나 임대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나와 있죠. 동그라미 1, 2, 3번 묶어요. 목적. 동그라미 1, 2, 3번 중 한 개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국공유지를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임대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야. 첫 번째, 국민주택 규모 동그라미예요. 밑에 적어요.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얼마죠?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몇 프로? 50% 이상 건설을 목적으로 하거나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거나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자에게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임대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야. 근데 이거 지나지 않으면 안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이거 결정하더라고.
국민주택입니까? 국민주택 규모입니까? 국민주택이 아니죠.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 그렇게 시험 나오더라고. 그러면은 대부분 외웠는데도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규모는 완전 다른 개념은 맞잖아요. 이게 낚이더라고.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자에게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하고 임대해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OX? X. 그렇게 되는 거야. 국민주택이 아니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이런 것은요, 다 외우고 들어가도 시험장에 가면 그런 걸 못 보면은, 낚이면은 틀리는 거야. 실력이 없는 게 아니고. 짜증난다니까, 틀리고 나면은. 맞죠? 출제하시면 막, 묵끄댕이 막 뜯고 싶지. 저 뜯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나 조합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적에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임대를 해줬잖아. 근데 2년 내에 국민주택 건설도 하지 않고 대지 조성도 안 하면은 그건 나올 거예요. 양거로 2번 봐요. 판매 또는 임대계약 취소할 수 있다 나와 있습니까? 읽어볼게요.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국공유지를 우선 매수 또는 임차한 자가 미칠 거예요. 그 매수일 또는 임차일부터 몇 년? 2년 이내 동안 2년 내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나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그 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도 안 하면은 뭐 해야 되죠? 우선 매각 시 환매 조치. 우선 임대를 했다면은 그 임대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6번 내려오세요. 6번. 6번도 별표예요. 밑줄 거예요.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밑줄 거예요.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이것도 전통적으로 나오거든요. 출제가 늘 되는 것들이야. 이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교재를 보고 밑줄 긋고 그 체크하면 돼. 제가 읽을 때 설명할 때 저를 보면 안 돼요. 교재만 딱 봐야 됩니다. 중간에 고개 들다가 눈이 마주치면은 그분은 이제 계속 뭐 물어볼 거예요. 이제 개인적으로 눈 마주치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못 보게 하면 또 계속 보고 싶죠. 가끔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합니다. 교재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옛날에 주택법상 국민주택 건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 국민주택 건설 용지를 구하기 위해서 산속을 막 헤매고 다녔어. 그러다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를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채비지를 나에게 매각하면 안 잡아먹지라고 채비지 매각을 요구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채비지 매각 요구를 받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너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다가 줄 거예요, 이제. 채비지 총면적의 몇 퍼센트? 50% 보면서 이를 우선적으로 국민주택 건설 사업주택에 매각하여 사업을 지원해 주게 된 거예요. 다시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건설 용지를 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를 만났어. 당신 채비지를 나에게 매각하면 안 잡아먹지 했어.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무서워서 채비지 총면적 얼마? 50%를 국민주택 건설 사업주택에 우선적으로 매각해서 위기를 모면한 거야. 됐죠? 그때 2번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채비지를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 용지로 매각할 때 경쟁 입찰로 해야 한다 줄 거예요. 채비지 매각 방법은 수의계약입니까? 경쟁 입찰입니까? 경쟁 입찰 방법으로 매각을 하는 게 원칙인데 밑에 적어 원칙 줄 거예요.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하나이면은 경쟁 입찰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인 때는 뭐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밑에 예외. 넘겨요. 2번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제 이러면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1, 2월에 설명한 못 알아들어요. 사업주체가 도시개발법상 줄 거예요. 사업주체가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수립 전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면은 여기까지 미칠 거예요. 사업주체가 환지계획 수립 전에 채비지 매각을 요구했어. 그럼 잠깐. 환지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채비지 매각을 요구했으니까 아직까지 채비지의 위치와 면적이 결정됐어, 안 됐어? 환지계획으로 채비지의 위치와 면적이 정하여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줄 거예요. 환지계획 수립 전 채비지 매각을 요구를 하면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사업주택에 매각할 채비지를 환지계획에서 하나의 단지 동그라미, 하나의 단지로 정하여 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대규모
국민주택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이 말입니다. 환지 계획 수립 전 채비지 매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사업 주체에게 매각할 채비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정해줘야 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이럽니다. 밀표예요. 이때 채비지 양도 가격은 두 번째 줄 끝에 줄 거예요. 감정 가격을 기준한다. 밑에 줄 거 원칙. 채비지 양도 가격은 감정 가격 기준인데 밑줄 껐죠.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 임대주택 건설 등을 목적으로 할 때는 그 밑에 감정 가격 이해합니까? 조성원가입니까? 조성원가로 합시다. 조성원가 동그라미. 그 부분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조성원가는 지금까지 배운 적이 있어 없어? 처음 나왔어. 조성원가는 딱 국민주택 여기만 나와. 주택법에 딱 나와. 알겠죠? 시가도 매도청구는 시가 나왔죠?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 공급 가격은 감정 가격이잖아. 원행지 공급 가격은 감정 가격 플러스 공사비용 금액 기준으로 사업 시행자가 원행지 개발자 협의 결정하잖아.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가격 평가는 토지 평가 협의회 심의 조서 결정하잖아. 그죠? 지난주에 재개발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 조합원의 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장구조 등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법인 등 2일 이상의 평가금을 산출평균하잖아. 재건축할 때는 조합원의 재산을 평가할 때 시장구조 등이 선정계약한 1인 이상 조합총회 의결로 선정계약한 감정평가법인 1인 이상 합하여 2인 이상의 평가금액을 산출평균한다. 그 다음에 주택법상 채비지 양도 가격은 원칙이 뭐죠? 감정가격. 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한 자에게는 조성원가, 이 조성원가 처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봐요.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 조성원가 나오면 틀린 거예요. 농지법에도 조성원가 나오면 틀린 거예요. 조성원가는 어디에 나오죠? 주택법상 채비지 양도 가격에만 조성원가 나온다니까. 이 녀석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발목을 잡아요. 7번 읽으면 돼요. 7번 읽어요. 읽어볼게요. 국가 또는 주택공사인 사업주체 비줄거요. 국가 또는 주택공사인 사업주체는 선택고 주택건설과 대중사업을 위한 줄거요. 토지 매수모나 손실보상 업무를 그 밑에 줄 거죠. 관할 자치단체에 그 업무를 뭐 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어. 국가나 주택공사인 사업주체는 토지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공짜입니까? 위탁 수수료 내야 됩니까? 위탁 수수료는 줄 거죠. 토지 매수 금액과 손실 보상 금액의 2% 범위 동그라미 하고요. 그 밑에 찍어요. 그 밑에 찍어요. 도시개발법. 그때 제가 설명했거든요. 정비법.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서 위탁 수수료는 도시개발법과 100분의 4. 100분의 4니까 4%잖아. 그죠? 주택법에 위탁 수수료 나오면 100분의 2. 내용도 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공법에서 위탁 수수료 나오면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은 100분의 4. 주택법은 100분의 2. 그러니까 내용이 맞나 하다가 필요 없죠. 그거 하시면 되고요. 책장 넘겨요. 556페이지 오십시오. 556페이지. 556페이지 오셨습니까? 556페이지를 펼쳐두고 좀 쉬었다 해도 되죠? 네. 좀 쉬세요. 힘드신데.